새해가 되면 연락처를 보다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먼저 안 하면 연락이 늘 안 오는데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게 맞겠지. 당신은 지금까지 그게 의리라고 믿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리가 사실은 혼자만 붙잡고 있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당신만 연락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의리와 착각을 구분하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알면 오래 정리해야 할 관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어느 쪽인지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60대 후반 여성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연락처를 한참 들여다본다고요. 누구한테 먼저 연락할까? 이번엔 누가 먼저 연락 올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벌써 한숨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엔 본인이 먼저 연락을 돌립니다. 안부 문자 보내고 전화도 걸어보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본인이 먼저 하지 않으면 연락이 아예 안 온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인데도요. 처음엔 상대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답니다. 일이 많거나 집안일이 복잡하거나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애썼고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SNS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잘만 만나고 댓글도 주고받고 활발하게 지내더랍니다. 사진도 올리고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더랍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었구나. 그냥 연락 오면 받아주는 사람, 그 정도였구나 하고요. 더 속상했던 건 본인이 연락을 안 하면 정말 몇 달이고 연락이 안 온다는 겁니다. 시험 삼아 한 번은 6개월을 기다려봤답니다. 그동안 상대방에게서 연락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도 지나갔고 명절도 2번이나 지나갔는데 말이죠. 그때 확실히 알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는 내가 혼자 붙잡고 있는 거구나. 상대는 이미 놓은 지 오래됐구나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일방적 정서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한쪽만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구조죠. 영국의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의 수는 약 15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진짜 가까운 사람은 5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5명 안에 들지 못한 관계는 결국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5명 안에 들고 싶어서 애쓴다고 들어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의 온도는 쌍방향일 때만 유지됩니다. 한쪽만 불을 지피면 결국 그 불은 꺼집니다. 체온을 나눠 가져야 따뜻한 건데 한쪽만 체온을 빼앗기면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냉기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뜨겁게 다가가도 상대가 차갑게 있으면 결국 당신만 식어버립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지 구걸이 아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혼자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리워하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슬픈 겁니다. 올해는 당신이 먼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연락이 있다면 그게 진짜 관계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 번쯤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관계라면 상대도 당신을 그리워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70대 초반 남성분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꼬박꼬박 나가셨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니까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누가 뭐 했다. 그때 선생님이 어땠다.
그 시절 이야기만 1시간 내내 반복됩니다. 처음엔 재미있었답니다. 추억을 나누는 게 좋았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도 괜찮았다고 하셨어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도 많았고, 젊은 시절의 패기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답니다. 자기 자식 이야기를 꺼내도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도 대답은 짧고 금방 다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건강 이야기를 해도 요즘 취미 생활 이야기를 해도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의 고민, 지금의 기쁨, 지금의 삶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과거라는 테이프를 반복 재생하는 모임일 뿐이더랍니다. 더 이상한 건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고 해도 다들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 하고, 새로운 식당 가보자고 하면 그냥 늘 가던데 가자고 합니다. 과거의 추억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새로운 추억은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의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과거의 내 모습과 친구이고 싶은 거구나 하고요.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기억에 기반한 관계의 함정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좋은 기억을 과대평가하고 현재의 관계질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친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공유하는 게 과거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기억만 반복하는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박제된 관계입니다. 과거의 끈이 현재의 고통이 되는 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추억이 지금의 나를 붙잡고 지금의 감정을 무시하게 만든다면 그건 추억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한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사는 자는 미래를 잃는다.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같은 겁니다. 보기엔 좋지만 만질 수는 없습니다.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과거에만 머무는 관계와 지금도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60대 중반 여성분은 친구 모임에서 늘 양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만날 날짜 정할 때도, 식당 고를 때도, 심지어 자기 생일인데도 다른 사람들 일정에 맞췄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배려라고 여겼습니다. 친구들이 편해하는 게 보기 좋았고, 자기가 조금 불편한 건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딱 한 번 사정이 생겨서 날짜 변경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내가 맞춰야지. 우리가 맨날 맞춰줬잖아.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주 양보했는지, 얼마나 많이 맞춰줬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딱 한 번 못 맞춰준 걸 가지고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 친구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양보해줬다고, 자기들이 배려해줬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더랍니다. 본인이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편한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내가 양보하는 게 당연해져서 그게 배려인지도 모르게 된 거구나 하고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일레인 해트필드는 관계의 형평성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관계에서 주고받는 게 불균형하면 많이 주는 쪽은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많이 받는 쪽은 죄책감 대신 당연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계속 양보하면 상대는 그걸 배려로 보지 않고 권리로 본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당신이 한 번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면 그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배려가 습관이 되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한쪽이 무너집니다. 대부분 양보하는 쪽이 먼저 무너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평등한 자들 사이에 있다. 당신의 배려가 값어치를 잃기 전에 선을 그어도 됩니다. 한쪽만 굽히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봉사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감사받아야 하는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건 봉사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올해는 당신도 배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만 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 신호를 받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남은 3가지는 더 분명합니다. 특히 4번째는 몸이 먼저 알아채는 신호입니다. 어느 60대 후반 남성분은 친구 한 명과 만날 때마다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약속 잡기 전부터 한숨이 나오고 만나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욕을 하거나 무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불평, 자랑, 푸념이 끝이 없고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려 했답니다. 친구니까 힘든 이야기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고 조언을 해도 듣지 않고 그냥 하소연만 계속하더랍니다. 자식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끝없이 불평만 쏟아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하면 변명만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이유만 늘어놓습니다. 만나고 나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친구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자기 인생까지 힘들게 느껴진답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안 잡으면 서운해할까봐 계속 만났답니다. 그게 의리라고 생각했고 그게 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감정 전염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쏟아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시가 본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함께 있는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결정한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있으면 결국 당신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이 관계가 독인지 약인지를요. 만나기 전부터 피곤하다면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보다 먼저 압니다. 이 관계가 당신에게 해롭다는 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불행한 관계보다 낫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라면 혼자가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걸 빼앗아가는 관계는 의리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는 이미 우정이 아닙니다. 올해는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 한 70대 초반 여성분은 오랜 지인이 한 명 있었답니다.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그때만 연락이 옵니다. 돈 좀 빌려달라, 누구 좀 소개해달라, 이런 부탁만 하고
다시 연락이 끊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는 연락해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핑계만 늘어놓고 나중에 연락한다더니 감잡무소식입니다. 처음엔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답니다. 사정이 있겠거니 바쁘겠거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지켜보니 패턴이 보이더랍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필요 없을 땐 사라지는 겁니다. 전화번호도 바뀌면 알려주지 않다가 부탁할 일 생기면 그때 새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자기 좋은 일 있을 때는 소식도 안 하다가 힘든 일 생기면 그때만 연락합니다. 더 황당했던 건 도움을 받고 나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고 그 뒤로는 또 연락이 끊깁니다. 심지어 빌린 돈도 돌려주지 않고 독촉하면 오히려 서운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친구가 아니라 그냥 편의점 같은 존재였구나 하고요. 필요할 때만 들르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구나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동체적 관계와 도구적 관계. 공동체적 관계는 서로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관계이고, 도구적 관계는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문제는 도구적 관계를 공동체적 관계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상대는 그저 필요해서 연락하는 건데 나는 진짜 관계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의리는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것이지 한쪽만 ATM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의리가 아니라 이용입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공경에서 알아본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자기가 공경에 처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는 관계는 다릅니다. 올해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구분할 때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없다가 자기가 힘들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5가지 신호를 받습니다. 모두 정리해야 할 관계의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진짜 관계는 어떤 걸까요? 진짜 관계는 이렇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궁금해합니다. 과거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의 당신을 더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배려하면 상대도 배려합니다.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납니다.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계를 지키려 애쓸 때 상대도 함께 애씁니다. 이런 관계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소중합니다. 마지막 6번째 이야기는 정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한 60대 후반 여성분은 용기를 내서 관계 하나를 정리했답니다. 몇 년간 자기만 손해보는 관계였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연락을 끊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나이 들어서 왜 저래, 좀 참지. 그렇게 차갑게 끊어버리면 어떡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말들을 듣고 나니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더랍니다. 죄책감이 밀려왔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더랍니다. 다른 사람들 말처럼 나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그냥 넘어갔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깨달았답니다. 나를 지우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하고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 참아야 한다. 나이 들수록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듣기엔 좋지만 정작 아픈 건 나입니다. 심리학자 수전 포워드는 죄책감 기반 관계 유지 패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상처받는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의리, 인정, 체면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배워서 더 그렇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고 양보하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의리가 나를 갉아먹는다면 그건 의리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미덕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우면서까지는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면서까지 붙잡아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자는 타인에게도 거짓이다. 끊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올해는 착각을 내려놓고 진짜 관계만 남길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당신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락은 늘 내가 먼저 하는 관계, 추억만 남은 관계, 나만 배려하는 관계, 만나면 피곤한 관계,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관계, 그리고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 같은 착각.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 있거나 끊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의리는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게 진짜 의리입니다. 한쪽만 애쓰는 건 의리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당신만 아픕니다. 올해는 그 착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게 올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올해는 진짜 관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정리해야 할 관계가 떠오르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황금지금은 계속해서 노후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황금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